유능한 직원이 자꾸 나가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왜 자꾸 나가느냐? 이 조직이 갖고 있던 일하는 방식, 평가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입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요. 요즘 기업들에서 세대 갈등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몇 년 전부터 조직에서 세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었고, 세대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과연 세대 갈등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일까요? 언제는 한국의 기업들이 서로 다른 세대가 다 모여서 일했지 같은 세대끼리만 일한 적은 없습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진짜 문제를 풀기 싫어서 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뭘까요? 서로 세대가 달라서 갈등하는 게 아니고 산업의 구조, 사회의 변화, 이것 때문에 일하는 방식과 조직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021년 들어서 주요 기업들에서 조직 전체를 가장 뒤흔든 존재가 누구냐? 기업에 있는 2년에서 4년 차 직원입니다. 대졸 기준으로 2년에서 4년 차니까 나이로 따지면 28세에서 한 31세 사이쯤 될 거예요. 2021년 초에 성과급 이슈를 제기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여러 가지 이슈로 만들었던 그때 4년 차였습니다. 4년 차가 성과급이 왜 이 기준인지 성과를 분명히 잘 낸 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해랑 차이가 별로 없어서 어떤 성과급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성과급 기준을 공개해달라. 혹시 기준을 공개 못하게끔 했으면 왜 공개 못하는지도 공개해달라. 이렇게 제기를 했었죠. 수많은 저연차 직원들이 동조를 하면서 그냥 개인이 제기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됐죠. 이게 주요 대기업들로 다 번지면서 성과급에 대한, 연봉에 대한, 조직의 평가에 대한 수많은 기준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변화까지 생겼냐면요. LG전자, 현대자동차 그룹처럼 주요 대기업에서 사무직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에 주도해서 초대 위원장 맡은 분 4년차 직원입니다. 91년생. 현대차그룹은 94년생 2년차 직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연차도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조를 만들고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할까? 알면 얼마나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 부당한 문제, 공정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는 한 달만 있어보면 금방 압니다. 잠깐만 있어봐도 오랫동안 그 조직이 쌓아왔던 수많은 문제들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과거의 세대들은 조직에 문제가 있고 조직에 일하는 방식이 부당해도 자꾸 참아주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은 그거 참지 않습니다. 부당한 걸 참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무직 노조에서 놀랍게도 세상을 바꾸자 이게 화두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였냐면 투명성, 공정성 이런 얘기예요. 이거 엄밀히 어떤 얘기냐?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일 못한 사람들에게 덜 주고 이거예요. 굉장히 명쾌하죠. 일하기 싫은데 돈 많이 줘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새로운 노조를 만든 우리 후배 세대들의 가장 큰 목소리는 잘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유독 나이에 따라서 뭔가 계급화시키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적용되죠. 글로벌 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과 잘 내는 거고요. 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들어온 지 1년 된 직원이건 10년 된 직원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죠. 누가 더 일 잘하고 누가 더 성과 잘 내고 누가 더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존재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회사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목단체에서 나이 따지고 내가 형이다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일회, 모일사, 모여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를 잘 내서 이 회사가 더 성장하고 성과를 잘 내서 각각 돈도 더 받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 누가 더 열심히 일 잘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직장인들한테 조직에서 가장 갈등 많이 겪는 그런 연령대가 누구냐 물으면 40대라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40대들한테 조직에서 가장 갈등 많이 겪는 연령대가 누구냐 물으면 40대라 그래요 또. 그럼 조직에 40대가 제일 문제게요?
40대가 되게 고약하고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의 조직 문화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많이 할 포지션, 그게 지금 40대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갈등이 높아진 건 거죠.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세대의 문제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시대가 바뀐 상황이고, 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한 과거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 겁니다. 오랫동안 그 조직에서 일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가 해왔던 그 행동, 자기의 방식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에서 힘있고 직급 높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과감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20대, 30대, 새로 들어온 젊은 후배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바꾸면 자기가 당장 피곤하고 힘드니까 바꿔야 되는 건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군대 상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 군대에서 올 초부터 어떤 문제 제기가 많이 됐냐면요. 사병들 급식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문제 굉장히 제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당 군인들 식사가 한 3,000원 가까이가 원가입니다. 식자재비입니다. 근데 이만큼 다 안 쓰죠. 급식이 문제가 됐던 부대의 그런 정황들, 사진들을 보면 1,000원도 안 썼을 것 같은 그런 밥상들을 차려놨습니다. 우리 부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국방부가 제일 처음에 했던 액션들은 뭔가 하면 이게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줄게요가 이거 아니고요.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색출해. 이런 접근이라던가 아니면 이거 문제 없는데? 우리 원래 이렇게 먹는데? 이런 접근을 했다 이거죠. 왜 문제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을 했을까? 아마 국방부에 있던 고위급들, 기성세대겠죠. 그들의 시각에선 한참 전, 10년 전, 20년 전 그 과거가 기준점이었나 봅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괜찮은 거죠. 근데 모든 기준점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돼야 됩니다. 왜냐? 지금 사병들, 군인들이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급식도 먹었을 거잖아요. 요즘 고등학교 급식 얼마나 잘 나옵니까? 원가 3,000원 정도의 식자재면 굉장히 맛있는 거 차릴 수 있는 거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열악한 밥상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제기하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사병들의 문제제기가 간부들의 비리로도 이어졌습니다. 간부들 중에서 사병들 쉬고 있을 때 데리고 나가서 자기 개인적인 잡일 시킨다거나 부정비리 많습니다. 이런 걸 사병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문제제기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나이가 좀 있는 군 관계자들이나 일부 기성세대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 스마트폰이 문제구나. 작년부터 스마트폰을 쓰게 했더니 이런 사단이 났구나.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지. 과연 여기에서의 답이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게 답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정비리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우리 답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군대 상황을 보게 되면 명쾌하게 어떤 게 답인지 빤히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고스란히 우리 직장을 한번 옮겨봅시다. 어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가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자꾸 두고 아무리 옳지만 그래도 난 싫어.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조직에서 발생한 이 갈등 요소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답은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거고 조직의 일하는 방식,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일 더 잘하는 사람, 더 성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과 우대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한텐 선배가 나중에 점점점 연차가 쌓이고 일도 좀 잘 못하고 해도 우리는 계속 챙겨주고 했었는데 우리 때 이렇게 성과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나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가 이런 시대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런 시대에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 세대도 같이 사는 겁니다. 이걸 이참에 20, 30대 후배들이 고쳐달라 목소리 내면 40, 50대 선배도 오케이 같이 고치자. 선후배가 같이 조직의 문제와 싸워보자는 겁니다. 선후배가 서로 맞짱 뜨고 싸우는 구조가 아니고 선후배가 한편이 돼서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 지금 시대는 안 맞는 것들 이것과 같이 싸워보면 그러면 20, 30대가 우리 40, 50대 선배들 안 따를 이유가 없는 건 거죠. 우리는 진짜 문제를 풀고 싶을 때와
진짜 문제는 풀기 싫고 그냥 면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세대 문제만큼은 진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보통 뭐 남극, 북극 가면 빙산이 있잖아요. 위에는 조그맣지만 밑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세대 갈등이라는 게 위에 조그맣게 드러나는 거고 근본적인 밑에 큰 덩어리는 바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자 평가에 대한 방식, 조직 문화. 이게 2021년 버전으로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시간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조금씩 흡수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요즘 기업에서 제일 속상해하는 게 뭔가 하면요. 똑똑하고 유능한 후배가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갈수록 기업이 손해입니다. 기업만 손해일까요? 선배 입장에서도 손해죠. 유능한 직원이 자꾸 나가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왜 자꾸 나가느냐? 이 조직이 갖고 있던 일하는 방식, 평가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은 딴 데도 갈 데가 많다 보니까 굳이 이 부당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10대건, 20대건, 30대건, 50대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기업에서 생긴 이 조직의 문제, 이 세대에 대한 문제로 일컬어지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해결하는 건 궁극적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회사에 일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수록 모든 구성원들이 다 거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